그냥 막 앉아도 되는 거예요? 해찬, 다은지. 소요를 만들지 마시고. 무게중심 잡아가지고 깜짝 옆에다 밀어보세요. 아, 저는 사투리가. 어느 지역에서 아까 제가 끝나기 전에 어쨌거나 오늘 전주 사례 발표를 계속 들으니까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주거 문제, 교육의 문제 좀 나왔는데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들으다 보니까 해피하우스 건도 그렇고 국토부 국가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혹은 광역 간의 관계도 이제 그 사고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로 좋은 사례가 있지요. 테스트베드 사업. 네. 박경란 선생님입니다. 이게 옳다가 않습니다. 박경란 선생님 모시고 테스트베드 사업 전주 사례를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팬이 있나봐요. 네. 저는 지금 전주 테스트베드 이 국토부 연구 시작하던 그러니까 참여정부 마지막 저희가 마지막 과제였는데요. 제가 7년 12월 26일 날 이 연구를 시작해갖고 올 4월 29일 날 연구는 종료했고요. 현장에 들어오면 이렇게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첫 번째 개별 TV였던 광주도 지금 한 달 2번씩 가고요. 전주 지금 마무리하고 어떻게 정리 좀 해보고 가려고 하다가 좀 있는데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개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면 뭐 개발적으로 나중에 반드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 가면 3시간씩 가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마음으로 보시면 그냥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자가 저희가 7년 동안 중에 3년을 전주에 와 있었고요. 저희가 전 주거학 연구자인데 원래 도시재생 하면 도시 전문가가 도시 계획하는 분들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언어가 다른 거 아시죠? 전공이 다른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RFP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 계획서를 내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계속 저희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토부가 뭘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7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지막에 전주의 한옥 마을과 해서 전주 도시재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넣어서 저희가 마지막 했고, 이건 지금 최근에 번역돼서 지금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전체 설명 안 드릴 건데 이 첫 번째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왔던 개념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이걸 열었는데요. 저희 센터장님이시고 저희가 이제 지역 맞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주 TV 들어왔고요. 넘어가 주시죠. 저희가 총지역 재생이라는 걸 걸고 왔는데 물리적 재생을 하는 거로는 지역을 바꿀 수도 없고 사실은 재생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재생, 경제적 재생, 문화 재생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총체적으로 재생돼야 된다고 하는 개념을 했고요. 저희가 공공이 그동안 방식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그냥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량을 올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주는 것들이 만나서 역량을 올려서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시작했고요. 저희가 사람들께 우리가 전주에 와서 저희가 하는 일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복잡해서 뭐 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희가 R&D 연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무엇을 해내야 되는 거에 대한 그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국토가 국민의 세금으로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가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 것들은 백서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매뉴얼이 나왔고 이런 매뉴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 하는데 개선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책에 공감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과물이 나왔고 지금 저희가 연구는 종료했는데요. 최종 보고회를 못했어요. 국토부가 6월에 한다. 6월 다 갔는데 또 7월에 한다고 지금 그래서 마지막 PT는 안 했고요. 잠깐 지금 보시면 저희가 테스트베드 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낯설게 영어로 해가지고 그걸 한글로 써갖고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는데 가운데 지금
가운데 지금 여기 상가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주거지구.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주거지역, 예, 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둘러싸는 지구를 둘러싸는 지역을 묶어가지고요. 저희가 이 전체 지역을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해서 저희 연구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학습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물리적인 개선한다든지 교육 프로그램 하는 것들은 주로 주거지구와 상가지구를 중심으로 했고요. 저희한테 이 국토부가 이렇게 애매한 지역의 라인을 거놓은 곳에 마스터 플랜 짜라고 해갖고요. 여긴 진북동, 여기 인후 2동, 여기 인후 1동, 노송동, 중앙동 이렇게 쪼개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전주에서 전주초등학교 100년이 넘은 전주초등학교가 있는 원도심이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갈라지지 않아서요. 저희가 지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을 따지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가 이제 마스터 플랜 짜기 위해서 기초 조사를 몇 개월 동안 했는데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들이 지역이 넓기도 하고 또 이런 행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은 잠깐만 선생님 조금만 내려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가 전주시청이고요. 전주시청은 예전에 전주역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이 원래 철도였고요. 여기에 지금 표시되지 않죠. 이 부분이 집창촌입니다. 네, 집창촌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이 뒤로 가서 보면 여기 굉장히 조용하고 좋은 곳인데 이 앞에만 나오면 유리방에 아가씨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눈둘 곳이 없었고 저희가 처음에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저희 전주도시재생 지원센터가 3년 동안 했던 건물이 있던 자리였고 그래서 그곳이 시작 유리방의 시작인 곳에서부터 저희가 주민들하고 만났던 메인 도로가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가 지금 그렇게 여성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곳이 이렇게 길이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주거 개선 사업으로 길을 내고 10년 정도 경과된 다음에 저희가 들어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지구는 여기 지금 노송천이 흐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기도 하고 상가지구보단 저희가 주거 전문가이기도 하고 저희가 처음에 이 포맷을 짜고 올 때 저희는 원래 주거지구만 창원과 전주의 주거지구만 연구하기로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한 곳을 하지 않고 두 곳을 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주와 창원의 주거지구가 아니라 상가지구와 주거지구를 맡게 됐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가지구는 여기 충북대 황희영 교수님 팀에서 진행하던 그것 때문에 상가지구 그쪽 연구진이 와서 저희가 연구진을 짤 수 없었던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게 안타까운 건 저희가 처음에 이 연구 시작됐을 때 전주 왔었어요. 전주를 종합 테스트베드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때 사실 창원과 전주 갔는데 결국은 두 개가 테스트베드가 됐는데요. 중간에 그렇게 테스트베드를 미리 정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4년을 지내고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같이 초기부터 같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같이 잡아왔던 연구진들이 전북대학교의 뭐 주거랑 도시 건축하였던 그 교수님들 연구진들하고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어려웠던 게 이 연구는 사실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팀워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또 외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PPT로 가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주제로 요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주제가 와 있고요. 사실은 도시재생 2.0 연구가 시작됐고요. 참고로 전북대학교의 김현수 교수님께서 그 연구에 참여를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최근에 들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구했던 거에 대한 간단하게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진 자체가 저는 총괄이고 TV 전역을 다루는 일을 연구를 했고요. 주거지구는 이제 전북대학교 김현숙 교수님 연구실과 함께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서울의 대학교 이름 잊어버렸네요. 그런 주거 연구 도시계획을 주로 하신 그 팀에서 진행했고 그다음에 상가지구는 정철호 교수님 또 호원대 뭐 이런 거기 상가 건축 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상가지구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팀에서 중심 가졌던 거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사회 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공동체 활성화시킬 거냐, 어떻게 주민 역량을 끌어올릴 거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사례였는데 지속하지 못한 저희가 시장에서 문화축제를 했던 겁니다. 여기 지금 시장인데요. 재래시장에 도움을, 그 아케이드의 지역을 이용해서 그 행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거점센터가 지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전쟁 때에 그 난민, 그 피난민들이 와서 만들었던 난민촌이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철거되고 민공터로 있던 곳에 저희가 이곳에서 축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이 이 공간이 우리들이 활용될 공간으로 변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면서 했고, 공모사업 저희가 그 도활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거점센터가 건축 중에 있고요. 이 거점센터는 원래는 저희가 계획할 때는 올 4월에 입주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무스하게 글로 들어가고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만 더 정착할 수 있게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년 9월까지 이게 건축이 늦어져서 저희가 좀 착오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이곳에 얼굴원 천사라고 하는 그 13년째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이 지역의 유일한 사회적 자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로 나눔을 통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도시 재생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제 그런 의미로 공동체 생활축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동네에서 놀지 않고 다 어린이집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동네에 아이들 일요일 날 많지만 평일엔 아이들이 낮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북 보육정보센터랑 그 MOU 맺어서 저희가 장난감을 받아온 게 있어서요. 그걸로 어떻게 어린이들이 동네에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동네 돌봄을 함께하는 구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저희가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러 가지의 주민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다양한 저희의 초점은 주민이 같이 공동으로 학습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조직화가 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주제, 자신들이 관심 있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학교를 했고요. 그 주민학교 중에서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천사동 신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몇 가지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가 총괄해서 진행했던 것은 이제 보육카페, 그 다음에 천사동 신문, 천사축제. 그래서 보육카페는 주로 수혜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느슨한 조직이고요. 축제 조직위원 저희가 축제 3번 했고 이번 4번째 조직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지금 인쇄 방식으로 신문을 발행하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의 인쇄비를 가지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금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이스트가 저희 연구 중에 전주팀하고 이제 창원팀이 있고, 카이스트는 녹색기술이라는 팀으로 이제 창원과 전주를 다 커버했는데요. 그 사이에 뭐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 전주초등학교에 에너지 순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해서 태양광,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스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자원을 가지고 온실, 그래서 저희가 허브를 키우는 온실을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늦게 이게 완성돼서 지금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같이 학교 아이들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금 그런 운영과 그런 시설 활용을 하고 있고요. 주거지구는 이제 이 마름모골로 되어 있는 이 지역 안에서 주로 이루어진 활동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물리적 재생으로 한 거는 여기에 커뮤니티 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가로가 이제 만들어진 것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일방통행을 하고 이런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이곳은 현재에도 주차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주차 여기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대신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데가 주차장을 변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어디 한 곳만 고치는 거가 개선되는 것이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물론 주민들이 오늘 최선수 팀장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은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기도 했는데 현재 그런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집수리,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저희가 그 가장 지금 식당, 노성 밤나무라고 하는 식당이
처음에 저희가 주민학교 커뮤니티 키친반으로 시작해서 현재 합동조합 방식으로 식당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점심 식사를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 동네에는 텃밭이 이따 잠깐 나올 텐데 이게 길을 내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짜투리 땅들 때문에 텃밭이 많고요. 또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 뭘 심고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폐가를 철거를 하면서 이제 전주시가 폐가 철거하는 비용을 대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한테는 3년 정도 무상으로 저희가 쓰고 그 땅을 지금 4개의 텃밭을 텃밭을 지금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진행했던 공방반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그 텃밭을 만드는데 필요한 목공으로 해서 이제 화분 같은 거 만들기도 하셨고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노송 꽃나무라고 하는 꽃을 키워서 그 꽃을 앞화로 만들어서 이제 마을 기업으로 가보겠다고 하는 데서 첫 번째 마을 기업은 지금 노송 밤나무고 두 번째 노송 꽃나무를 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폐가 불타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4곳 정도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벽에 이렇게 그런 곳을 이제 벽화드리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아이들 고등학교 학생들 자원봉사로 해서 공부하는 거 그런 거 했고요. 여기가 저희가 도시생 지원센터가 있던 주차장 바로 뒤인데 이 집이 저희가 한 채 전체로 고친 것 유일한 사례인데요. 이 집은 저희가 돈 낸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우정회라고 하는 봉사단체가 본인들이 10년 동안 모은 돈을 재료비를 대고 본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 주민은 300만 원인가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00에서 900 정도의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을 그렇게 마련해서 이 집을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수리되니까 이 주변에 있는 곳들이 개별 자기들 돈을 들여서 고치는, 그래서 재생 우리가 할 때 한 곳이 시작되면 퍼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상가지구는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 저희가 왔을 때 노송천 쪽에 이렇게 노송천을 이렇게 공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블럭은 여러 여건 반대 여건 때문에 거기는 그 주차장이었던 곳이 그냥 현재는 노송천으로 복귀되지 못하고 이렇게 문화 공간으로 광장을 바뀌었고요. 글자가 안 보이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비어 있는 상가를 여기 유치해서 이렇게 창고로 하는 이제 빈 공간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업 비어 있는 상가를 커피집으로 만드는 창업 컨설팅을 해서 하는 사례를 했었고,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아까 전주초등학교로 갔다고 하는 그 카이스트 기술이 처음 저희가 나라에서 꼭 시유지, 국유지에 사라고 하는데 여기 그런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상인회에선 여름철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안 맞기도 하고 또 실수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기술 검증만 하고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전체 그거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쪽 노송 이쪽이 지금 복개가 안 됐고 여기 부분은 이제 복개된 지역인데요. 지금 이 부분쯤에 만원 행복거리라고 해서 액터들이 그 근처 노송천이 열면서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됐던 곳들하고요. 만원 행복거리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쉽게 올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뿌렸는데 저는 초기에 어려울 거라고 좀 반대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원래 아시겠지만 그 업종에 유명한 집이 있으면 그 옆에 잘 안 됩니다, 장사가. 그런데 이제 진미집이라고 하는 집하고 중앙정이라고 하는 두 메인이 있고 그 집 두 집 외에는 더 장사가 더 잘 됐다라고 전 보여지지 않는데 어쨌든 매출은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인들을 묶어서 그런 테마거리를 만드는 것들을 좀 했는데 시에서 만원 행복거리는 사실 이쪽인데요. 여기다가 조형물을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한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왜 여기까지 이제 그렇게 의도가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저희가 신문에 나눠드린 그 태평 5길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쯤인데 이 앞에 원래는 길이 났어야 되는데 길이 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막혀있던, 그래서 상권으로 유입되는 것들을 통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곳에 대해서 지주 중심으로 여기를 해서 쉼터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길을 낼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3년 동안 성과를 못 냈습니다. 왜냐면 반대하고 이런 지주들하고 그걸 잘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연구를 종료를 4월 말에 했고요. 저희가 현재 이 1차 거점은 노송동에 아까 건물을 짓고 있다는 곳에 이 어울터를 저희가 1차 거점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2층 어린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활동을 했고, 그 앞에 주민한테 집을 3년 동안 2년 반 정도 빌렸어요. 그래서 무료로 빌려서 저희가 수리해서 아이들 보육 카페 활동을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집을 이제 비워줘야 돼서요. 지금 현재 풍남초등학교 인근의 학교에 지금 교실을 빌려서 저희가 짐이 이렇게 가 있고요. 현재 이 짐이 테스트베드 지역 주민협의회 이름으로 저희가 드려서 나중에 저희가 내년 9월에 거점센터가 들어가면 글로 옮겨질 물건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리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보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 완주로 보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찾다가 이제 그 곳을 찾아서 저희가 현재 2.5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연구자로 현장에 들어온 제 입장에선 저희가 이렇게 여러 그룹들을 만나고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3년이 아니고 거의 어떤 그룹들은 1년, 어떤 그룹들은 3년 가까이 했지만 이렇게 같이 무엇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빠지면 그대로 와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주시가 선도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생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됐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에서 커뮤니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역량 강화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고 활동하고 조직화했던 그런 그룹들, 그 다음에 그런 그룹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보 교류를 통해 신문을 발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사업으로 대표적인 게 저희가 축제였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이 어디서 만나게 할 건지 나대지와 풍남초등학교 저희 센터와 알뜰살기 공방에서 만났던 이것들을 이어가기 위한 저희가 지금 2차 거점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 그룹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통합사무국을 2층에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현재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아마 태평 5길이 그런 역할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외부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이 태평 5길에서 시작될 저희 사업에 약간씩 다르지만 그런 역할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건 여기를 이제 오랫동안 이 BYC 건물이 비어 있었는데요. 비어 있어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여기는 BYC 장사하는데 왜 빌려주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알아봤으면 어땠을까라고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게, 여기를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제가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굉장한 기대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현재 저희가 1, 2층 합쳐서 17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1층에 힐링 카페와 키즈 카페, 2층에는 교육 창업센터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 사무국 만들어서 2층은 3가지 공간, 공간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내일 공사하고 있을 텐데요. 오시면 저희 공사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게 4월 달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메커니즘, 물리적인 건 돌아가는데 이 허브 농장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에너지가 순환되고 하는 것들을 교육 장소로 이용해서 지금 3개월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서 저희 목표는 전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다 허브 전문가가 돼서 나간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사업도 태평 5길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투어 코스로 개발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돼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재활용 컵을 이용해서 분화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열심히 생각했던 주민영향강화로 동아리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해 왔는데요. 천사동 노인자원봉사 클럽은 EM을 가지고 활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저희 노인 봉사 동아리인데, 저희가 2012년 7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자원봉사 대축제에 저희가 보고서를 내갔고요. 그저께 전화 받았어요. 저희 우수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받는데 전북에서 유일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가장 큰 연구 성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단체들에서 리더로 활동하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저희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아리를 이렇게 동아리 단계마다 이런 어떻게 하면 동아리가 민주적으로 함께 공유하면서 갈 수 있을 건지를 저희가 공유하고 있고, 지금 정보 소통을 아주 어르신을 제외한 단체는 저희가 이렇게 밴드 이용해서 이렇게 학습 계획을 공유하고 계속 떨어져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센터가 들어갈 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축제위원회와 천사동 마을신문과 그다음에 노송 밤나무와 그다음에 이제 보육카페, 그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동아리고요. 나머지 지금 노송마을 공동체와 청정도시농부 공동체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그룹들이 이제 더 준비해서 마을 기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대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내년에 정말 저희한테 천사 축제조직위원회 천사 갤러리를 주실지. 예, 협동 주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노력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영구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얼마나 이런 일을 할 때 많은 사람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네트워크가 저희가 가장 넓게 펼치는 축제 네트워크인데요. 축제를 3번 하고 4번째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축제 때, 지난 3일 축제 때 저희가 돈은 300만 원 들었습니다. 300만 원밖에 안 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원봉센터에서 밥차가 오고요. 재능기부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번에도 하고 싶은데 주민들은 시에서 돈을 주신다고 하니까 받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그건 받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을 누군가 혼자 추구하는 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해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각자 구체적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그것들이 질서가 있던 없던 내부적 질서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시너지가 나면서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송동의 그 3번 시스터즈하고 진행했던 제가 연구비 가장 적게 드리고 몸은 좀 피곤했지만 가장 큰 성과는 이 어머니들한테 20만 원씩 노인 자원봉사 클럽 활동하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고요. 코치한테는 행정지원한테 3만 원 줍니다. 근데 그 돈으로 물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밥상 공동체, 그래서 복지 역할을 할 수 있었고요. 이분들이 만든 거 가지고 이 지역의 여러 동아리 단체들한테 홍보하러 갈 때 만들어서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축제랑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시스템이지만 초기에는 학교도 EM을 보급했었고요. 그래서 상인회들과 이제 함께해서 하고 있고, 중앙동에서는 한 번에 1톤씩 만드는 걸 해요. 그래서 여기는 쌀뜨물로, 여기는 1톤씩 계량 공급해서 배포하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앙동은 좀 늦게 시작해서 지금 2기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노력했던 건 어떻게 하면 원래 있는 자원을 엮을 수 있을 거냐 고민했는데요. 그 타이밍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빗물 재활용 사업을 받아서 어쨌든 이 전주 처부 그린숲 그쪽에는 빗물을 활용해서 식물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액비가 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네트워크가 무조건 MOU 맺는다고 작동하지 않고요. 저희가 많은 MOU 맺었던 것들 중에 그냥 한 번도 MOU 이후에 안 만나고 끝난 네트워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축제를 중요시 했냐면, 축제 때 그 장을 통해서 서로 재능 기부 나눔한 사람들이 본인도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다가가는, 그래서
이런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기관들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단체들도 내가 지역에 어떤 일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고 주민들도 연결하는 그런 그 과정을 만드는데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주시죠. 그 다음 발표 10분 준비해 주시면. 야, 이거 20분 만에 알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대화 드라마 같아요. 어떤 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게 어떤 영향을 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싹에서 짱을 발표한답니다. 문화공간 싹에서 주인짱 이거 발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 20분입니다. 네. 누구는 시간 많이 주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승표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일인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사회에서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린 지역의 주인이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의 주인 하면 누구를 지역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주인으로서 이제 지역을 디자인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썰 좀 풀고 싶은데요. 마을 만들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저한테 발제를 요구를 하긴 했지만 그거 하기 전에 마을 만들기 하고 행복하나? 이런 생각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었던 부분이요. 요즘 들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쩔 때는 저는 이 일을 제 마을 만들기라고 하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운동가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니고 저한테 활동가냐 운동가냐 뭐 하면 화를 내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단정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좀 화가 나는데 그냥 저는 최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눈앞에서 보이는데 가만히 놓칠 수가 없어서 움직였던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 만들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일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풍족한가? 그 다음 아픔 보장됐는가? 얘새끼들이 줄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고민하는 부분들은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런 이야기 좀 다뤄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모여갖고 좋은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아픈 것도 좀 자기들 아픈 것들을 내놔서 이 세상을 좀 바꾸게 해야지 그 분들이 힘을 받아서 다른 일도 더 할 수 있지. 주민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싫은 소리 다 들어야 되고 싫은 소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각자 다 인권이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대우는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언제든지 제 눈앞에 그 일이 안 보인다면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계속 하겠죠? 이 일은 계속 벌어지니까 지구는 돌아가고 사회 문제들은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는 건데 진짜 이 일에 이름을 걸고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게 이 오늘의 이야기들을 쭉 순서들을 보면서 언제 그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야 될 부분들은 하지 않고 지역이나 이런 그 속에서 누구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에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속이 문드러져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은 기필코 제가 이 시간을 계속 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는데 그 뒤에 좀 이야기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거 짚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자, 즐거우세요? 힘드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뀔 수 있는 거죠. 방향도 바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 발표하려고 주인으로서 발표는 되는 부분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역 주인임을 인식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 정도만 돼도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서 활동의 부분에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가장 먼저는 지역의 주인으로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행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 행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변한다면 마을은 변할 수 있다. 주인임을 알았을 때. 근데 우리는 한 발, 두 발 더 너무 크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의 활동에서 너무 큰 것들을 모양을 세워놓고 넣다 보니까 그 결과가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거짓말 쳐야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들도 지역의 주인이다, 이 부분을 먼저 내걸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삶부터해서 이제 배우는 아이들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던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봐봤어요. 해보니까 아이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지역 속에서 배운 아이들은 변하고 있더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역은 아이들을 키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지역의 주인임을 인식하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는 누구만 붙잡고 지역의 주인이라고 하는가. 분명히 아이들한테, 아동 청소년 누구한테든 주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 그들이 주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것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조금 어른으로서 좀 얍삽한 생각이지만 투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는 앞으로의 모습이죠. 근데 이거에 투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봐라, 이 부분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제 여기 해피하우스도 나왔고 했지만 우린짱이라는 프로젝트를 했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작년에 프로젝트를 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역을 보고 지역의 문제들을 찾고 지역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가 했더니 자기들의 잘못들을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지역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신경을 안 썼다 하면서 시장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 1월달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이. 그것은 왜 그랬냐면은 이 아이들이 너희 왜 교육감은 제대로 안 뽑을래? 했더니 교육감이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시간 자체가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 밖에 있는 생활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 이 부분들의 대변이나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면 교육감과 시장이 함께 힘을 합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이야기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시장 후보들이 누가 나오는가, 이것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시내나 곳을 사람들이 모이는,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의견을 받고 이런 활동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선거 캠프에 갈 때 이것을 써가지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청소년들이에요. 어느 기회가 줬을 때 정말 자기들이 해야 될 이야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면서 갔는데 아이들이 실망했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 세월호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시간도 조금 뒤로 딜레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다 전화를 해보니 우리 청소년 관련한 공약들 있습니다. 만날 시간 좀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은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실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중립을 취하자, 이게 나왔던 거고, 아이들이 또 갔을 때 가장 또 실망을 했던 부분이 상대방을 비방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요구했던 상황들을 들고 전달하기 시작을 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이들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했다라는 것도 알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정말 더 많은 길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보면. 근데 주인으로서 이 활동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지켜봐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형식적인 것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또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초등하고 2009년도에 지역에 이제 샘이 있었어요.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샘 같은 경우는 물이 좋기로 소문났던 곳인데 개발이 되면서, 한쪽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원룸이 생기고 상가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쪽에다가 쓰레기를 다 넣는 거예요. 아직도 물이 나오는데, 우리의 생활 문화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이것을 쭉 하는 과정을 사진을 찍고 이것을 연도별로 쭉 했어요. 그 아이들은 초등에서 중등, 고등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동생들까지도 계속 그 일을 쭉 하면서 캠페인 활동을 했었어요. 하는데 이제 이곳에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의 추억이나 이 지역민의 추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곳에 계속 쓰레기를 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종이에 찾아가고. 그래서 이제 자금이 없다? 뭐가 없다? 여기 자체가 솔직히 그래요. 자금이 없다고 하지만 청소라도 하고 시민 의식이라도 바뀔 수 있는 방법들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장소들을 하는 방법에서 꼭 돈이 있어야 되고 나무를 심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아주 그 뒤에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쓰레기가 보인다면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시기가 되면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획한 게 여기를 청소하고 이러자,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초등이랑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진행하다가 그 선배들이 컸기 때문에 선배들까지 하다 보니까 학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학교 학생들 동원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이 샘이 살아나라고 글을 받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고 나서 저기에 포스터를 그려서 붙였어요. 청소하고. 그것만으로도 그 공간은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각성하더라고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 어쨌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꼭 어느 시기점을 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각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했던 포스터입니다. 거기에 붙여놨던 포스터들.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어른을 혼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쓰레기 놓기 시작을 또 하더라고요. 하는데 당연히 그러겠죠. 불편하니까. 근데
그 해결 방법들도 또 있더라고요.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은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바로 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진실로 지역이 뭐가 필요한지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아닌가. 그리고 목표점을 크게 잡을 필요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민장인데요. 주민장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인이라면 주민이라면 주인으로서 짱이 돼보자, 이거예요. 그 프로젝트인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 이 노성동 아까 박경문 박사님께서 발표했던 테스트베드의 주거지역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을 같이 만나는 동안에 한쪽은 그 이야기, 지역의 문제를 선미촌의 문제, 이 이야기를 주로 많이를 했어요. 근데 한쪽은 주차 문제를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주차 문제는 양쪽이 같이 그룹이 나눠졌는데 그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된 이야기를 가지고 주민을 합치게 하면서 행사를 하게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선미천이고, 이러다 선미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는 실상 번들어줘야 되고 고민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분들, 이거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차 문제 왜 마음 컸어요?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러죠. 주차난이 왜 심각하겠어요? 옆에 시청이 있고 보험사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 거기다 주차하는데, 선미천이 있어서 아이들 교육하기 힘들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 없으니 노인분들만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가, 진짜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건드려준 부분들. 그런다면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행하게 하는 거, 이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로 디자인을 해보자, 동네를 바꿔보자, 이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나보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룹과 저 그룹이 만나자고 했는데 실상 첫날 돼보니까 서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오니까 내가 오늘 바빠서 뭐해서 5명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아니다. 지금 화해할 기회가 아직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을을 가면 이 그룹이 모이는 장소, 저 그룹이 모이는 장소, 이 그룹들을 따로 각교 전투로 이렇게 들어가자,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 활동을 1차적으로 했어요. 해서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고 들고 다니면서 보여드리니까 모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역할을 정해주는 부분들, 그 다음 이제 그것도 자기들이 쓰게 하고 내가 뭘 잘하고 어쩌고 하냐에 따라서 역할을 정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지도를 놓고 같이 우선적으로는 좀 한번 지역에 문제가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먼저는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은데 그 주민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장소들을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찍으러 다녔어요. 이야기하면. 그리고 나서 모이게 하고 그 영상을 보여주고 그 자리에 장소를 했더니 말을 하더라고요. 다 같이. 여기 이래 저래. 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지점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서 생각했던 것이 영상이나 이 현장에 미디어를 이용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주민들은 가만히 있던 입을 열기도 하는구나. 내 집하고 가까운 장소에 있던 부분들에 관한 것이 나오면 말할 기회가 되더라.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장소를 선정했던 장소들을 찾아가 보고 다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을 인터뷰하는 거, 그래서 여러 연령들이 있는 부분들, 그 다음 이제 마을에는 이분들 이제 지금 그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만 해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 자식들이 와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다면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이 연령별 인터뷰를 같이 하게 됐죠. 하면서 아이들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우리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좀 부끄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또 혼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주민들한테. 혼내야 될 부분을 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인식하여 나밖에 몰랐다면 지역 주인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누가 또 살 수 있고, 우리는 연령이 높다면 젊은 사람들도 와서 젊은 사람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꼼꼼히 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들을 다 영상으로 남기고 자료를 남겼어요. 남기고 이제 때때마다 그 전날에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것이 주민 광고가 나오게 됐어요. 한 분 한 분이 주민이 이곳이 어떤 지역이다, 뭐가 개선돼야 된다, 이 광고를 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광고를 내다 보니까 주민을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지역에는 우리가 지역이 안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좋은 것도 엄청 많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역을 안 좋게만 생각하면 끝끝내 우리 눈은 안 좋은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을 또 다른 좋은 점들을 찾기 시작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보였다, 이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주민 강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강의 영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알리고 싶은 강의를 영상으로 찍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옷을 파는 방법, 옷을 그 며느리한테 사랑받는 방법, 이런 것도 강의를 하기도 하고, 자식 잘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발명품을 강의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서, 그리고 인생사, 우리의 근대사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강의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찍고 난 뒤에 그 시사회를 하는데, 시사회는 그 다음 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모셔놓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축하해줄 사람을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점점 늘더라는 거죠. 내 옆 사람도 데리고 오고 내 옆 사람도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동참을 더 하고 자기의 가치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할 말이 생겨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가치를 정말 인정을 받게 해줄 것인가. 아주 사소한 거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큰 거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인정받음과 함께 하는 것들은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쪽에 같이 했던 부분이 있죠. 저기 이런 장소들, 혼대문 세단장 프로젝트,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들이 했던 우리 팀장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희는 벽화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대문이 녹이 슬고 이러니까 색을 바꿔주는 거, 이것만으로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마을의 이 역사를 벽화 하나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곰곰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필요했던 부분으로 해드리는 거. 언젠가는 녹이 쓰르니까 다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알려져야 될 공간은 알리게 하는 그 장소적 벽화, 이런 역할, 광고적인 벽화,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우리 마을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 행사가 이제 슬슬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자료를 찍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료에 주차 문제가 들고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주민들의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늙었다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그리고 동네에다가 주차 다 해버린다. 이런 이야기들, 영상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차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라는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방도로 문제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주차 문제가 평일 8시 20분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9시 1분, 9시 30분, 출근 아침, 이 동네에 아침에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줄 알아요. 차 받쳐놓고 내려오니까요. 그런 오해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백수가 많이 사는 줄 알아요. 차가 많으니까,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 사람들은, 거기를 처음 와본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 편하자고 이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한 행동이죠. 그것들을 이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잠복근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했어요. 그 핸드폰 갖고 사진 찍는 거, 이 주차되어 있는 문제들 사진 찍어서 이 관리, 파일 관리 방법, 이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일과 주말의 차이점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소방도로를 공사를 했는데 인도라고 만들어놨는데 이 모양이 뭐냐? 빼빼단 사람만이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사람은 도로로 가야 되는 현실. 이건 무시한 짓을 하죠. 그리고 이 지역이 테스트베드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히 행정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주민이 불렀던 이제 가슴을 진정시키고 우리는 이런 것부터 하자. 그래서 주차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방법 찾기, 이런 이제 불법 주차 디자인, 그 다음 이제 주민 홍보, 설명, 모으기,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행사까지 추진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핸드폰 갖고 사진 찍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갖고 사진을 찍는 방법에서 이런 장소, 이런 선이 끄서져 있는 곳에, 흰 선이 끄서져 있는 곳에는 주차하지 맙시다. 아니, 사진 찍지 맙시다. 그러다가는 우리가 덤탱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 이제 화면 구성하는 방법들도 배워요. 드라마 가지고. 드라마 주인공이 누구요? 하면서 정지시켜놓고 드라마의 주인공이 크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찍어야 될 사진은 이게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생활하고 연관시켜서 이해하게 하는 방법들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풍경 찍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런 곳하고 이제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진 찍어야 되는 것들. 그러면서 이런 또 공공기물을 파손시키는 이런 주차들은 특별하게 관리해서 찍기. 그래서 연락을 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이 하면서 주민들이 또 이제 영상으로 주차 단속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이런 것도 그래서 명찰 하나도 계산을 해야 되더라. 명찰의 제목 타이틀을
어떤 타이틀을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 주차 단속한 줄 알고 못하게 하니까요. 이런 거 한마디, 그 다음 명찰의 크기 하나의 사이즈에 따라서 주변의 반응은 다르더라. 그래서 사이즈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명찰의 사이즈 하나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처음에 이 지도 안에 이런 노선 저런 노선으로 역할을 알아서 하고 사진을 찍었던 것들을 다 나열을 해봤죠. 그랬더니 몇 대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노선이 이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라 그곳은 안 찍어야 되겠더라, 일하는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되겠더라 해서 안으로 몰았던 부분들. 그랬더니 300여 대가 하루에 이렇게 주차가 되고 있더라. 이런 현실이 사진 찍어놨던 것을 이런 파일로 이름별로 파일을 정리해놓고 관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누구 파일에는 자기가 찍었던 게 순서대로 다 나오죠. 어떤 장소에 어떻게 찍어졌고, 그게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찍은 것들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변화들 하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했던 말이 우리 서명서 모읍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명서가 200명이 넘게 서명을 했어요. 이것도 비밀로 해가지고 시청에서는 이게 나온다고 했을 때 못하게 했거든요. 동네 시끄럽게 해진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느 순간 조용히 주민들하고 모르겠던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나서 안내판 디자인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안내판 디자인에서 주민이 한 이야기가 이 안내판에 어떻게 불법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안내판이 나오고 자기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안내판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현장이 어디에다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죠. 해놓고 이런 장소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주민서명서가 이게 모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달로 어디에다가 위치해서 달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방서에도 연락을 취했죠. 근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행사, 소방차가 한번 진짜 이 도로를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를 시험을 해보자. 주민들은 그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데 소방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절차가 너무 까다롭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몇 번 해서 이 내용의 이 홍보 방법을 바꿨죠. 그 홍보 방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주민의 생명의 소방도로를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소방차들 다니려면 차 빼줘야 된다. 이런 걸로 가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소방서에다 내니까 소방서 행사로 해서 이렇게 끌어들였죠. 그리고 하려고 했던 것을 그때 냈어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동시 시작하면 열자고 해가지고 열었어요. 그 언론 보도가 먼저 나와버리면 이걸 행사를 못하게 막아버릴까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짜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 날이 돼서 소방차가 오기로 해서 이런 이제 현수막도 걸고 소방차가 와봤죠. 근데 실상 그날 행사인데 소방차가 와보니까 못 가더라는 거죠, 도로에. 그것은 주민의 생명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갔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안내판도 달고 그날 행사를 쭉 해보고 실패했던 원인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밥 먹는 자리에 마을에 주차법을 만들자,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당장 우리 빨리 모여야 된다고 막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막바로 모였어요. 그래서 제시해야 될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민의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나눠줬어요. 그 사진 자료들을. 그래가지고 주변 지역사회 홍보하러 다니는 거, 우리 현실이 이렇다, 이걸 알리는 활동들을 했죠. 그리고 USB에다가 자기들 활동 자료들을 가지고 알리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저기 시청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보험사 쪽 들어가서 우리의 현실을 알아달라,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함께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간 거고요. 그 반응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스티커를 만들자, 이게 나왔죠. 이 스티커 등록 활동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지금 진행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은 조금 있으면 그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이 없겠지요. 예. 쉬는 시간이 없고요. 이렇게 하시죠. 눈치껏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담배 피시고 모기향을 중간으로 모을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죠. 약간 디귿자형처럼 다가오십시오. 예. 이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얼굴 볼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오셔가지고, 예, 마지막은 아니고요. 이제 토론 시간을 좀 갖고요. 뒤에서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천마루까지 나와가지고 저한테 손을 흔드세요. 예, 그러면 얘기 바로 저기,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 토론 방식이요, 시간이 너무 늦어갖고요. 아예 바로 맥주 풀겠습니다. 맥주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예, 의자를 좀 당겨서 다가와 주세요. 네, 다가와 주세요. 선생님 불좀 밖에 마당 불 없나 따로? 마당 불은 이게 뭐죠?